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되게 웃긴 상황이죠? 얘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코스피도 올라갑니다. 코스피에요, 여러분. 자, 이거 무슨 상황이죠? 대부분 달러가 상승을 해주면 밀리는 게 맞는데,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쵸? 우리나라 대형주들 뭘 해주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50%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규모가 진짜 큽니다. 지금 그거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행 주식 수나 발행 주식에서 이제 물량 얘기하는 것도 걔네들도 크긴 하지만 돈이 크게 움직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34만 원이 됐어요. 얘네 얼마였어요, 맨 처음에? 액면 분할 나왔을 때. 이걸로 봐야죠. 액면 분할 나왔을 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나왔을 때 얼마예요? 13,000원? 네. 13,000원짜리였어요. 13,000원. 그쵸? 자, 13,000원 맞나요? 그쵸? 대충 써보면, 아니, 4만 원이었나요? 네. 저점이 이 선들이랑 지금 겹쳐 있는데, 대충, 그래도 13,000원 아니고 3만 원 얼마였나 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볼까요? 이것도 선들이 있어서. 자, 13,000원 아니고 3만 얼마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게 이만큼 올랐다니. 10배가 올랐네요. 그래서 3만 얼마짜리.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만큼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왜냐면, 시총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총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대형주가 오늘 좀 올라가긴 합니다. 대형주가 좀 올라가긴 해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제일 큰 건 뭐예요? 대형주가 버텨주는 장은 좋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장이 지금 힘들게 움직여주는 건 맞아요. 나머지 애들이 진짜 힘이 없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장기로 봤을 땐 길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공식을 깨고 있어요. 자, 달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달러가 높아지는데도, 잘 보세요. 주가가 높아져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일 경우 가능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달러 강세일 경우가 많아요. 이거 공식처럼 외우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주인데 달러가 상승을 해줘요. 그런데 얘가 상승을 하네? 뭔 얘기예요? 지금 이 가격보다 반도체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도 없어요, 지금. 차익 실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만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달러의 지금 현재 가치에서 먹고 빠지는 그 가치보다 반도체에 투자하는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유례 없는 지금 한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시총이 되게 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 애들입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되게 웃긴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반도체 빼고는요, 뭐 대형주 올라가는 건 있어요. 네, 올라가는 건 있는데, 대형주는 튼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튼튼합니다. 나머지 애들 게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상황이 엄청 좋아진 걸까요? 저 두 개,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에 뭐가 돼요? 진짜 큰 하락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딱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뭐예요? 추세가 밀려서 바닥에서 횡보 중인 애들이 생기겠죠. 그쵸. 자, 내가 고른 종목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었으면 네, 문제가 되진 않겠죠. 중요한 건 꺾이는 애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바닥에서 헤매는 애들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손절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그쵸. 바닥에 아예 밀려 있는 게 아니라 인제 밀리고 있는 애들 거 손절을 한 거죠. 그쵸. 바닥에 밀려 있는 애는 추매를 하고, 그쵸. 그럼 얘는 뭘 한 거예요? 그쵸. 얘네는 홀딩입니다. 자, 저는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갈 반도체주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네,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구나.' 이게 모르겠어요. 반도체에 대한 진짜 엄청난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외국인들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올리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올리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만드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앞으로 반도체 만들 애들이 없나? 다시는 반도체에 손댈 나라가 아무도 없을까요? 기업이 없었을까요? 지금 그거 아닌 이상은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근데 그 엄청난 기술도 솔직히 10 년에서 20년 얘네 거 복사하고선 그쪽으로 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쫓아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기술력 진짜 우리나라 기술력 없었을 때 10 년, 20년 막 차이 나고 그랬어요, 일본이랑. 근데 그 격차를 이겨냈던 것처럼 그쵸?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격차. 그러니까 너무 월등히 높아. 아예 건들 수도 없을 정도 수준이 벌어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 뭐 TSMC도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근데 이런 기준으로 되게 한국에 대한 기준 평가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면 엄청난 기술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그죠.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게 한국에서 투자를 받아 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키워 주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데도 기술적인 부분을 언젠가 쫓아올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덩치를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요. "야 너네들 삼성전자만 인제 반도체 그리고 TSMC 더 이상 너네 반도체 시장 건들 생각 하지 마." 이런 생각이 이런 시스템이 꾸려진다면 뭐가 돼요? 그래서 규모에 대한 투자가 되겠죠. 규모가 엄청 크면요. 어떻게 돼요? 시장 장악력이 커지죠. 그럼 뭐예요? 가격 결정력도 얘네가 가집니다. 규모.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이테크 기술이라든가 어 그리고 뭐예요? 어 어 높은 기술력과 그리고 뭐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생산 시설 규모. 이 두 가지가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고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되게 크면 그쵸? 단가 후려치기 가능해요. 옛날에 그 드라마야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요? 네.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어 반도체 회사 하나 더 샀다고. 거기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인가요? 예. 이건희 회장인가요? 네. 어쨌든 네. 규모를 늘죠. 고리 싸움 새우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새우의 규모를 키우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가 떨어뜨리기가 가능하려면 규모가 커서 생산 시설이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 단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규모밖에 없어요. 규모와 기술력밖에 없는데 이 두 개 다 가지고 가면은 진짜
네, 앞으로 한 100 년은 씹어 먹을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되겠죠. 근데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이 엄청난 게 나온 게 없고요. 투자 규모는 큰 건 맞아요. 근데 중국 얘네 지금 알 수 있는 게 중국하고 뭐예요? 대만이거든요. 대만은 규모는 커요, 여러분. 규모 큽니다. 근데 아직 기술이 딸리죠. 기술이 저조하죠. 그래서 규모가 크니까 뭘 해 주는 거예요? 싸구려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뭐예요?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완성품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에러 날 수 있는 반도체가 좀 많아진다는 얘기인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중에 몇 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QC 상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쪽으로는 잘 몰라 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큰 틀을 따진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중국이 쫓아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으로 찍어 누를 거 아니면 얘네들한테 만일에 규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대만은 기술력이 좀 되잖아요. 아직 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보단 기술력이 좀 우위입니다. 우위라고 평가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 많은 전문가들이 우위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생산 라인은 아직은 삼성전자가 세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우리나라 두 개 합친 게 훨씬 더 셉니다. 따로따로 나눠서 보진 않았어요, 저도. 얘네 미국인 만드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네를 다 이겨 먹을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가진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딸리지만 뭐가 돼요? 규모가 큽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네는 기술력을 따라서 어느 순간 안에 단가 절감을 시키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를 무시하고 지금 이 달러 가격이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반도체를 투자를 한다는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달러가 들어가면 규모 늘릴 거고 기술력에도 투자를 하겠지만 규모도 늘려갈 거고 지금 이게 점점점 확정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좀. 이 단가를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이게 지금 막 양털깎기라고 한다면 지금 만약 양털깎기가 뭐예요? 그쵸. 규모를 키워서 먹고 빠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규모를 키워서 먹고 빠지면 한 15만 원이나 20만 원 라인대까지 빠지는 겁니다. 이게 먹고 빠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키웠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얘네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먹고 빠진다 면 지금 역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역대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엄청난 달러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찍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투자를 하는 기본은 뭐예요? 엄청난 기술력과 뭐예요? 그쵸.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술력이 엄청나게 나오려나? 아니면 규모를 엄청 늘릴 건가? 단가 후려치기 가능하게? 그쵸? 단가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 버리면. 근데 중국 애들도 규모가 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규모를 키우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돈 번 걸로 규모 늘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되지만 기술력이나 이걸 높이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맨 땅에 헤딩입니다. 맨 땅에 헤딩. 지금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들어간 돈을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규모를 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기술이 한 번 만든 기술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술에서 테크트리를 일로 가는데 갑자기 여기에 더 발전된 게 나와. 그럼 얘 가는 방향이 테크트리를 죽여버리고 다른 테크트리를 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규모를 늘릴 때 되게 신중해집니다. 근데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야 앞으로 100 년은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걸로 이 기술로 쭉 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규모 미친 듯이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술이 나오려나? 삼성전자나 SK나 한국 그쪽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규모까지 늘린다고 한다면 이거 한동안 그쵸? 제가 죽을 때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 테크 트리로 쭉 갈 수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을 지금 그러면 사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 삼성이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상황이 왔을 때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주가를 이거랑 상관없이 지금 끌어올려? 제정신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웃긴 상황이 됐습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 됐어요. 얘네 0.1% 올라갈 때마다 올라간 시총 규모가 다른데. 그쵸? 어떻게 이 물량을 만약에 양털 깎기 할 거라면 물량을 어떻게 깎을지도 되게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엄청난 기술력이 나가거나 엄청난 투자가 들어올 거라고 하고 그죠? 그 투자는 달러가 엄청나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 타임을 보고 대형주의 투자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지금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 두 기업 한국 지수가 저 기업 두 개한테 지금 휩쓸릴 상황이 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네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난 삼성전자 없는데 SK 하이닉스 없는데 이거 한번 눌러주면 한번 들어가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양탈깎기가 안 나오길 바라겠지만 양털깎기가 나온다면 피해가 좀 나올 겁니다. 손절은 나올 건데 지금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눌러주는 상황이 올 거예요 아마. 눌러주는 상황. 왜냐하면 악재가 지금 존재하거든요. 달러가 저렇게 높아진다는 건 계속 상승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 상승도 저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달러 상승이랑. 그러니까 얘네 영향으로 언젠가 한번 눌러주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런. 그때 매수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은 뭔가 하실 게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밀고 있고요. 지금 유독 얘네들만 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자, 삼성전자 인제 밀렸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직 상단 박스권이 여기 형광색 위에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다는 이거 다 거래량이랑 다 많은 걸 녹여서 만든 겁니다. 많은 걸 녹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건 이해해요. 네, 올라가는 거 이해하고 DB하이텍도 분홍색 선 밀리지 않고 여기 뭐 추세선 라인에 위 있고 뭐 하단 박스권 위에 유지해 주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고 현대차도 뭐예요? 그쵸. 이것도 네 이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한번 선은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좀 자꾸 올라가 있는데 아직 완벽한 정도는 아니에요. 뭐 주성 엔지니어는 가다가 쑥 밀려버리죠 지금. 근데 아직은 들고 갈 만해요. 그러니까 OCI 홀딩스 보시면 얘네도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단 더 안 나와요? 아 얘네는 여기 지금 추세가 밀렸죠. 그러니까 대덕입니다. 얘는 그냥 유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투매는 안 합니다. 자 인제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죠. 그 밀렸는데 어떡할 거야? 그 밀렸는데 어떡할 거야?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추세를 쭉 타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뭐가 있어요? 밑으로 눌러서 이런 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애들이에요. 자 제가 고른 종목들이 올라가면 좋았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 뭐예요? 상승하는 종목이 한 20%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80%가 지금 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추세에서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 좀 대형주 사놓은 것들이 지금 움직여 주고 있어요. 심택도 경고 딱 뜨고 뭐예요? 지금 엄청 밀립니다. 그쵸. 아니 추세선 안에 있으니까 아직 홀딩은 해요. 홀딩은 할 겁니다. 마이너스 8%긴 하고 홀딩은 할 겁니다. 지금 롯데홈쇼핑 네 홀딩 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 뭐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아직 여기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인데 저는 추매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 넘었어요. 와, 이렇게 깨지는구나. 맞아요. 저도 이렇게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윳돈이 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뭐 그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네. 뭐 마이너스 막 그 뭐예요? 마이너스 한 3억도 갔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밀려 있던 애들이 언제 올라가느냐. 그리고 위에 있었던 애들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무너지면서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면 시장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몇몇 종목으로 인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예전에도 한 30% 두 개 합쳐서 한 30% 기준 이 정도 됐을 때 시장에서 비율이 한 이 정도 됐을 때 '와 얘네들 때문에 진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런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이런 시장으로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장이 지금 가능한 데가 지금 대만이거든요. 근데 대만도 시장을 보시면 뭐가 돼요? 그쵸. 얘네들도 TSMC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장들은 저조합니다. 그쵸. 그리고 역대급으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몰빵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가 나와주고 있어요. 몰빵 투자가 뭐냐? 외국인들이 딴 데에 좀 넓게 퍼져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왜 넓게 퍼져서 투자가 안 되냐. 그래서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인해서 AI, 그럼 뭐예요? 피지컬 AI, 피지컬 AI, 그쵸?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긴 해요. 기본이 되는 거긴 하는데 원래대로 본다면 반도체 수요는 AI나 얘네 그 수요가 나와서 어느 정도 공장 라인을 돌렸는데 AI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피지컬 AI를 이용하니까 야 생산량이 엄청 늘었어.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라도 뚫려야 돼요. 어느 한 곳이라도 뚫려야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성공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AI 쓰고 AI 쓰니까 야 우리 지금 기업 이익이 얼마고 생산량이 늘고 생산력도 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좀 극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야지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얘네 사용량이 늘면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생산량이 막 높아진다 막 기업 이익이 되게 좋아진다. 왜냐하면 피지컬 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건비 안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건비 안 쓰고 뭐예요? 기업 이익이 올라간다? 당연히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사람 안 쓰는 것보다 생산량이 훨씬 더 뭐예요? 올라간다면. 그쵸? 전기료하고 얘네 쓰고 있는 프로그램, 그 피지컬 AI 고칠 수 있는 프리기사, 그리고 그 시스템을 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몇 명 시스템 관리자만 있으면 네, 엄청난 이익을 보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기업의 청사진일 뿐입니다. 네. 그냥 그냥 시스템이에요. 그냥 이렇게 될 거라 했는데 이렇게 된 기업이 하나로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양탁깎이냐. 뭐라도 뭐 어떤 기준에서라도 뭐 하나 나와 가지고 뭔가 엄청난 기업 이익이 발생을 하거나 생산량이 엄청나게 뭐 증가를 하거나 그쵸? 그리고 인건비 줄어들면서 생산량 증가하고 복지 비용 싹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충분히 봐요. 너도 나도 이걸 할 거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에 이게 벌써 이게 '완성이 된 건가?'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은 이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파생될 게 많아요. 파생될 게 많은데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뿌리 줄기 이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뻗어 나아가서 뭐 사과나무가 되고 어느 쪽으로 해서 배나무가 되고 어느 쪽에서 감나무가 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는. 그쵸? 그 여러 씨앗의 복합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세포예요. 그 여러 씨앗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걔들이 인제 자라면서 인제 어떤 식으로 뻗은 식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피지컬 AI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그게 네 수치화나 완벽하게 나와 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사실 그러니깐 '이게 가능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가능해지면 여러분 1인 기업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이디어 상품 만들어서 돌리면 돼요. 그리고 AI 투자해서 "야 마케팅하자." 그래서 마케팅 1 인으로 가능해요. 만드는 거 피지컬 AI가 만든대요. 이것도 가능해져요. 근데 지금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봇 한 대 비용이나 그런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이게 네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면 이제 많은 물건값들이 싸질 거고 상황이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돈을 바라고 막 뭐 원자재가 문제긴 하겠지만 엄청난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어느 정도 AI나 피지컬 AI의 커스텀이 가능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식으로 맞춰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반도체가 엄청 유망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 뭔가 가시화 뭐 정확하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양털 깎기야 아니면은 떨어지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매수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양털 깎기냐 아니면 진짜 여러 우리들이 모르는 어느 시장에 그쵸? 어느 시장이 아니라 어느 기업에 엄청난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느냐. 생산량이 증가했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아직. 표면에 드러난 건 없다는 얘기. 이게 완성이 되면 무조건 팔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쓰겠죠. 완성이 된 제품을 "야 우리 기업에 맞춰 봐." 각 기업마다 다 저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장 다니시는 분들 문제가 생기겠죠. 이 엄청, 엄청 줄일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거 거짓이라도 뭔가 데이터가 있거나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인건비 줄이겠다고 사람들 많이 해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왜 주식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냐.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어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달러가 상승을 해 주면서 밀렸던 애들은 올라올 수 있어요. 기술적 지표 기술적 반등 이런 걸로 좀 올라올 수 있어요. 오늘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 게 대형주밖에 없고요. 그리고 잘 가는 게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어디 있냐? 대만이 그래요. 그래서 되게 웃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양털 깎이냐? 이런 이익과 생산량에 이게 올라온 게 진짜 되는 거냐? 진짜 인간 없이 진짜 기계만 때려 놓고 나서 이게 되는 거냐? 되는 상황이냐? 이게 진짜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진짜 쓸 겁니다. 그럼 반도체 잘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사야 되는 게 맞아요. 한국 국민으로서는 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긴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도체가 맞긴 맞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높고 '양털 깎기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매수는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크게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많이 밀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사야 될까? 근데 너무 높은데?' 그럼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야 돼요. 그럼 사 봤자 들어갈 돈이 한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만일에 지금 삼성전자 지금 100만 원 들어가기도 저한테는 좀 약간 버거운 자리인데 1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좀 크게 산다. 그러니까 내가 억 단위로 산다고 한다면 지금 100만 원 잡고 이제 밀 거 생각하면서 매수 들어가는데 100만 원 샀는데 쭉 올라가 버렸어. 그럼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차익 실현 부분이 크질 않습니다. 그럼 이게 또 올라가서 양털 깎기를 더 크게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시스템이 완성이 돼 있어서 이 시스템이 나와 주면은 기업들이 엄청난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를 바꾸려고 할 테니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받아서 반도체 이게 엄청나게 나가는데 아직 뭐 AI 쓴다고 해도 사무직일 뿐이에요. 피지컬 AI는 얘기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공장 규모를 전체를 바꾸게 된다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엄청난 돈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이익 증가 미래 이익을 증가하기 위해 하기에 비용을 소비할 거라는 얘기예요. 뭐 차츰차츰 할 수도 있어요. 라인마다 하나씩 바꿔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바꿔 나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비용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 비용 때문에 반도체가 뜬다는 얘기예요, 제 말. 그러면 '사는 게 맞는구나.'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너무 높으니까 '이거 대응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은 이거거든요. 그쵸? 이익이 났어? 생산량이 괜찮아? 그러니깐 AI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완전 AGI 뭐 앞으로 나왔던 뭐 여러분 뭐 알아서 내가 했던 걸 알아서 해 주는 그 정도 수준까지의 AI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어? 근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기업이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사무직 그러니까 AI로 대체 가능한 사람들을 자른다는 건 AI로 가능한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AGI는 뭐예요? 그쵸. 범용. 그쵸? 단순한 인제 정리나 뭔가 뭐 검색이라든가 그런 걸 제외시킨 여러분들이 뭐 뭘 무슨 직접적으로 이거랑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뭘 짜고 무슨 기획서를 내고 인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 다 수준은 아니잖아요, AI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 '아직 이 정도 급이 안 됐는데? 아직 사무직도 다 바뀔 생각이 안 했는데? 아직 로봇도 지금 만드는 거 좀 별론데 그 한 팔로 돼 있는 로봇이 있긴 있어요. 그걸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엄청난 생산량은 아닌데 아직 공장에서 사람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싹 없어질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는데 그러니깐 의심이 되는 거죠. '양털 깎기가 될 거냐? 아니면 양털 깎기가 될 거냐? 아니면 진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랑 네 제 생각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듣고 여러분도 좀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정을 지금 못 해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니 달러가 뜨면 딱 한번부터 빠지겠지. 이제 좀 빠지겠지 오늘 잠깐 오르다가 달러가 저렇게 높게 뜨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폭이 지금 엄청 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뜨고 있는 여기서부터 오늘 뜬 거 생각하면 좀 많이 떴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떴는데 지금 왜 삼성 안 빠지냐고. 오늘 좀 눌러줘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 쪼끔씩이라도 매수 들어가 볼 만 할 것 같은데 왜 안 빠지냐. 전 지금 이 생각으로 지금 시장 보다가 '아 이거 미쳤구나.' 진짜 이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대응해 주면 돼요, 솔직히. 지금 비중도 지금 세게 들어간 것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 많아요. 지금 많이 밀린 종목들 보시면 아니 28% 맞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 기준에서 이렇게 바닥에 밀린 애들은 횡보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시장이 그게 아직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이 종목들도 아직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올라와 줄 것 같은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올라가면 전체적인 시장이 꺼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꺼지질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꺼지질 않고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투자가 돼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투자가 돼서 올라가는데 꾸준히 큰돈으로 꾸준히 상승됐던 게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쵸. 앞으로의 엄청난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 미래 가치가 나온 게 없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돈지랄일 수도 있어요. 양털 깎기 하기 위한 마지막 돈지랄. 그래서 돈지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양털 깎기 위한 양털 깎기 이거 그러니까 양 털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먹을 거 많이 주고 해 가지고. 그쵸. 그래서 털 깎아 가잖아요. 그 시즌이 오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먹고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기를 위한 돈지랄이냐 아니면 진짜 엄청난 내가 모르는 무슨 미래에 미래가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엄청 뭐 기업들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냐 바꾸는 비용들이 성공 사례들이 또 몇 개 나와 한국은 또 바로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성공 사례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 성공 사례들 보고 껴 맞추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성공 사례가 나온 게 없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뭐 차트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성광밴드 엄청 빠졌습니다. 근데 성광밴드는 제가 이거 비중 뭐예요? 아 이거 이거 왜 이래요? 성광밴드는 저는 비중 좀 있어요 얘네. 얘 비중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매수는 안 하고 놔두고 있어요. 냅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빠질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 한번 계속 미친 듯이 달러가 움직이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눌러주는 구간들이 올 거고 거기에 반등이 나와줬을 때 네, 먹고 빠지면 됩니다. 아니면 약 손실 잡고선 네,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 타이밍을 노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이 되게 웃기게 돌아갑니다. 계속 밀리고 있어요. 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대형주가 예전에는 대형주가 받쳐주면 코스닥 종목들이 밀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올라와 주곤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뭐예요?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 뭐 가전이나 막 예전에 그걸 생각을 한다면 '아 저 정도 올라가는 거 양털 깎기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아직 뭔가 우리가 생소하게 보고 있는 아직 AI가 여러분한테 생소할 거고 저한테도 생소합니다. 저도 쓰고 있긴 하지만 생소한 상황이에요. 얘가 어디까지 될 건데.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가 지금 어느 정도 될 건데. 얘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어느 구간까지 발전되는 걸 보고 죽을까? 이 생각도 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황이 되게 웃깁니다. 이게 진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밀리는 거야 문제 되진 않아요. 잠깐만요. 오늘 광통신 또 이대로 밀리면 네, 손절할 겁니다, 이거. 광통신. 광통신 얼마 안 들어가 있어요. 위에 떠 있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밀린 애들이 좀 비중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비중도 예전에 먼저 많이 밀렸던 애들. 걔네들이 시장 좀 좋았을 때 많이 밀렸던 애들 위주로 좀 들어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네 밀린 애들이니까 인식해도 뭐 크진 않아요. 대룡전기. 애초에 밀려 있었던 애들 매수 들어갔었는데 이후로 지금
시장이 더 안 좋아졌다고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래요. 네. 지금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지금 밀리는 상황이고 반등이 나와주고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고 생각했던 물량들이 나와주면 얘기가 달라질 건데 지금 이거 다 손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많이 빠진 애들은 비중을 좀 늘려나갈 수는 있어요. 많이 빠진 애들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있고 빠지는 정도가 심한 애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시장 상황 보면서 돈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머지 애들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네, 이게 거의 다 바닥이에요. 김옆으로 뭐 돼 있는 거. 대우건설도 네, 거의 이제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죠. 대부분 비슷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신택이 오늘 많이 밀렸어. 아직 여기 위에는 유지해주고 있네요. 롯데홈쇼키도 유지해주고 있고. 얘네들도 지금 박스권이 심지어 밑으로 밀렸는데 그래도 그냥 아직 지켜봅니다.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갈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갈 건 아니거든요. 바닥 분명히 눌러주는 구간이 생기면 분명히 지수도 네, 코스닥도 움직여주는 애들 생길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종목들 안 올라가는 애들도 분명히 움직이는 흐름들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만일에 여러분 이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최악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얘네들 양털깎기가 나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스피는 5천에서 6천까지는 빠질 겁니다. 그 정도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너무 많이 이게 말이 안 되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반토막은 아니죠. 네, 거의 한 40%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가 40% 빠지냐, 네. 근데 만일에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대형주의, 그러니까 뭐 다른 산업의 대형주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전체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삼성이나 얘네들 위주로 이렇게 간다면 뭐가 돼요? 시장은 언젠가 한 번은 30에서 4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일 겁니다. 전체 지수가 이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0에서 40%에 가까운 하락률은 나와요. 그만큼 위험한 시장이란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시장이라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진짜 큰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리스크가 되게 큰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더 이상 뭐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지금 더 이상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와주면서 뭐 신호라도 나오거나 하락 시그널이라도 제대로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니. 아시겠죠?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내용이랑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네,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제 있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